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은 어제와 반대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어제는 금투세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장막판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양봉이 나왔다면, 오늘은 정반대로 금투세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식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양봉이 나와도 시원찮은 판에 자꾸 오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역시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했죠. 거래소, 코스닥, 선물 시장까지 점점 매도를 늘려가고 있어요. 삼성전자 역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약 매도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선물 시장까지 매도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선물 시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7,500억의 매도가 나오면서 정확하게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은 최근에 계속 단기 매매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다시 매수에 나설 수 있는데, 아무튼 불안한 매매가 지금 외국인들 매매 동향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른 지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 이를 막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다른 세력이 없다라는 점이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마음이에요. 미국 시장은 올라가잖아요. 일본 시장도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떨어집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나스닥 보다시피 고점을 뚫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옆나라 일본도 오늘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0.9% 올라가지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이래요.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그렇고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죠. 북한이 ICBM을 준비 끝났다, 11월 달에 발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계속 러시아 문제, 우크라이나, 북한, 우리나라 입장, 이런 가지가 겹쳐면서 상당히 대외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민주당의 그 친명 좌장들이 금투세를 시행하는 법안을 전격 발의했어요. 이게 나오면서 2025년에 시행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25년에 도입할 예정이고, 2월 공제를 통해서 20%와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겠다. 기본 공제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겠다라는 얘기인데, 뭐 많은 의원들이 발의를 했고, 여기 내용이 이제 바로 요건데요. 여기 국회 입법예고 소통방에 올려드렸다시피 이거죠. 이런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역시 금투세 부분이고, 시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표하는 제안자 목록에 보면 이렇게 정태호부터 많은 인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친명계라고 불리는 그런 위원들이 이런 발의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오후에 시장이 안 좋았어요. 여기에 조국 혁신당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금투세 개정 발의를 했고, 과세 방식을 용특세도 공제해 주자, 이런 거죠. 40년 걸린 여야 합의를 깨지 말자라는 거고, 장기 보유를 하면 금투세, 이런 농특세 부분 이 중에 5% 정도를 금투세에서 감면해 주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혜택을 주자라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결국에는 일단은 시장은 하고, 양도세 뭐 이런 농특세 부분, 거래세가 아직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원래는 이 거래세를 없애고 이제 이렇게 하자라는 내용이었는데, 아직까지 거래세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금투세를 하자고 하니까 참 이것도 조세 형편에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까지 분위기로 보면 시행할 걸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또 시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 문제, 러시아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인데,
그것 따라 외국인들도 상당히 지정 확정 리스크로 투자를 좀 꺼리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까지 비리비리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금투세 부분까지 시행한다고 하니까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매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또 개인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는데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매 조금만 내도 주식이 툭툭 떨어져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떨어져요, 이렇게.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주식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 좀 되어 있고 상당히 좀 힘든 시기를 보내주고 있어요. 지금은 틀림없이 반등이 좀 나왔어야 되는 이런 자리거든요, 지금. 근데 불구하고 자꾸 어려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까지 또 밀기도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 정도 악재가 없는 시장이라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반등이 나오는 게 정성이고요. 여기선 이제 곧 이제 소위 말해서 시장이 악재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그런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내성, 그리고 봄투스에 대한 내성. 그동안 기대했던 것들이 이제 지금은 거의 포기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 합의를 해가지고 뭐 유예라든가 아니면 뭐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뭐 지금 민주당의 제스처는 시행하겠다. 유예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늘리고 유예 기간을 뭐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이래서 하겠다라는 게 지금 골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투자 심리도 얼어붙고 있어요. 일단은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가시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해요. 여기 의견 목록 있죠. 의견 목록 보시면 야 진짜 너무하네. 그만 고집 피우자. 반대, 폐지해라. 절대 반대. 다 반대. 민주당이 싫어요. 이 정도로 막 난리야. 금투세 반대. 당신들이 더 나쁘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의견들이 되게 폐지해달라. 반대해달라. 많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가서 반대 좀 하세요. 여기 가갖고 이렇게 의견을 좀 쓸 수가 있거든요. 의견 등록 로그인 해가지고 의견 하시면 좀 이런 것들이 다 반응이 될 겁니다. 반대, 반대.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반대.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미국보다 세금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 반대. 절대 반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거래소를 아예 없애버리던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국민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정신병자들이 다 답이 없다. 그런 정도로 상당히 격양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찬성 제한자 목록도 확인했다가 다음에는 뽑지 맙시다. 짜증나요. 아무튼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이 대외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조금씩 이제 내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아무리 떠들어도 그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이런 장세로 바뀝니다. 그래서 조그만 호재만 나와도 어제처럼 반등이 쭉쭉쭉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곧 올 겁니다. 이번 주에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하나는 좋고 구글은 좋고 또 AMD는 좀 나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나쁘지 않아요. 미국 나스닥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본도 나쁘지 않고 왜 우리나라만 이러냐고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면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월이 바뀌면 추세도 좀 바뀌거든요. 11월 1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다시 월이 바뀌는데 11월에는 이제 대선도 있고 그런 것뿐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반등 국면이 곧 나타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해서 그렇게 뭐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피해 주는 거는 없어요. 사실은 1년에 한 1억 정도 벌면 됩니다. 근데 1억 버는 사람이 대한민국 1%밖에 안 된대요.
아니죠. 5천만 원이 1%니까 아마 0.5%도 안 될 거예요. 1년에 1억 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 물론 소통방에 오시면 1억은 더 법니다. 예. 우리가 걱정이네, 생각해보니까. 그죠? 농담이 아니에요. 예. 예. 많은 분들이 그 검증을 해주고 계신데 꽤 많이 벌었어요, 예, 일단. 5천만 원은 넘게 벌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예, 금양이 최근에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찍히면서 오늘 아침에 급락이 나왔다가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끝났는데, 자회사 여기 SM랩도 사실 이것도 뭐 사륙구호, 사륙구호죠. 80도 아니고 사륙구호를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상장 미승인, 상장이 안 됐어요. 상장 신청을 냈는데 2번이나 빠꾸 맞았습니다. 왜냐면 워낙 그 기본적으로 전략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 IPO로 상장해가지고 600억 모은 다음에 나머지는 1,400억은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공장을 세우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된 거예요. 돈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매출 21억에 영업손실이 133억에다가 결손금이 2,300억 나는 회사가 이번에 IPO 해갖고 600억 정도 모은 다음에 1,300억을 담보대출 받아갖고 2,000억짜리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니까 야, 뭔 이상한 소리냐. 그래서 상장이 안 된 겁니다. 금양이 22%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특대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은 앞으로도 뭐 기술 특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승인해 주지만 특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실적이 나와야 돼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대한 개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숫자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숫자를 내줘야지 상장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결손이 2,300억 정도 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어려운 거죠. 2번째 했는데 4월 달에도 한번 했다가 또 했고, 이번에 2번째인데 오늘 SNL이 그동안 비상장 기업에서 한 2만 원 정도, 17,000원, 18,000원, 2만 원 정도 하다가 어제 16% 빠졌고 오늘 52%가 떨어져 갖고 7,500원에, 이건 물론 이제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물량이 나왔을 거예요. 거래량은 좀 표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상당히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와서 SM랩의 시가총액이 2,300억으로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금양의 주봉인데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공매도도 만만치 않게 있어요. 보시다시피 금양의 공매도가 오늘도 15,000주, 그 전에도 보면 많은 수량 3만 주, 28,000주, 16,000주, 10월 달부터 많은 공매도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대차가 9월 말부터 10월 달까지 지금 약 70만 주가 늘었어요. 70만 주. 요거 보시면 잔고 주식 수가 늘어난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 170만 주에서 240만 주니까 금방 대차라는 게 뭐냐면, 공매도 하기 전에 주식을 빌리는 걸 대차라 그러거든요. 주식을 공매도 치려고 빌린 거예요. 70만 주를 빌려갖고 이렇게 열심히 공매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반등이 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많은 악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또 기관의 공매도까지,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게 또 악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MSCI에 편출되는 것도 있고, 곧 11월 달에 실적 발표한단 말이에요. 또 실적 발표 좋게 나올 리가 없죠. 이번에 포스코 피초엠부터 시작해서 포스코도 그렇고 상당히 실적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들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2차전지 섹터들이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악재가 계속 겹쳐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 갖고 참 힘든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양 주주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SNL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했었어요. 상장도 되고 SNL을 통해 가지고 자금도 얻어가지고 하겠다, 뭐 이런 전략,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전략들이 다 지금 계획대로 안 되고 있고, 유상증자도 지금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반영이 되고 있어갖고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올라갔을 때, 이럴 때 차라리 유상증자를 해버렸으면 데미지가 좀 덜 할 텐데, 왜 이렇게 다 떨어져가지고 유상증자, 그때 유상증자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서 이거 갖고 빌려줘서 공장을 짓겠다라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뭐 4.5%씩 받아가고 200억씩 받아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게 차라리 여기서 유상증자를 때려갖고 그냥 그랬으면 지금처럼 데미지는 없었을 텐데 물론 유상증자 했으면 또 여기서 크게 손실을 또 봤을 수 있겠죠. 예,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예,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다른 2차 전지 섹터까지 전이되지는 않았어요. 예, 그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는 예, 이거는 뭐 시장이 좀 조정받은 거에 같은 영향을 좀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예, 아무튼 큰 데미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피초엠이 오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와갖고 예, 조정받은 거는 좀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진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양이 혼자만 빠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까지 전이되지 않고 예, 혼자만의 그런 예, 문제로 예,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다른 쪽까지 전이되면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예, 코스닥 시장도 전체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예, 금양이 예, 혼자 짊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공매도가 지금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LP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 투명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계속 공매도를 좀 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참 그런 것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예, 내년 3월인가요? 예, 내년 3월에 또 풀리면은 또, 예, 또 상당히 많은 불법 공매도가 나올 것 같은데 참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또 바이오 말씀드릴 건데, 예, 반도체도 힘들고, 예, 2차 전지도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예,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올바이오가 영업이익이 뭐 4억 많이 낸 건 아닌데, 작년에 워낙 안 좋아갖고, 예, 370% 났다고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연말에 그 임상 3상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기술료를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 마일스톤이라고 하는데 기술료가 들어오면은 상당히 좀 괜찮아질 겁니다. 그것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일단은 다음 달에 파킨슨병 요 임상이 마무리되면서 11월 초 정도에 탑라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이런 것들도 어떤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다음 달에 임상 발표가 있을 거고 바토크림압에 대한 이제 신약 탄생 기대를 회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니노반트가 예, 연내에 그 임상 등록 개시 요게 이제 3상이거든요. 요게 된다라고 하면 예, 기술료를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내년 1분기와 2분기에 주요 임상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요게 연말에 발표될 건데 연기됐어요. 왜 연기됐냐면 기존에는 이제 1401로 했다고 하면 이게 부작용이 발생해 가지고 요거 부작용이 없는 1402로 다시 예, 재임상을 하면서 예, 어느 정도 성과를 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발표를 내년 1분기, 2분기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월달, 6월달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거죠. 그래서 연말에는 임상 개시에 따른 예, 기술료를 받고 그리고 파킨슨병이 다음 달에 임상 데이터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 3월, 6월에 또 예, 임상 데이터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줄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의 금리 인하 시즌에 맞물려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제약바이오는 큰 데미지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알테오젠도 예, 앞으로 계속 기대되고 있는 게 있죠. 예, ADC에 대해서 ADC, SC 제형에 대한 또 머크의 또 발표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이번에 뭐 대주주 매도가 나왔다고 해서 시간에서 잠깐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요거 보시면은 8월 6일에요. 8월 6일 날 장내 매도한 거에 가격이 27만 6천 원. 언제냐면 요때입니다. 요때. 요때가 뭐냐면 그때 그 엔캐리 자금이 이제 터지면서 급락이 나올 때 그게 8월 5일이거든요. 그 다음 날 한번 쭉 빠질 때가 있었어요. 삼성증권 창고로. 그때 요 물량을 쏟아낸 겁니다. 네. 여기서 급락이 나오니까 겁나가지고 사람이 차익 매물을 좀 내놓은 거예요. 일부 나온 거고 이게 다시 소화되면서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물량은 이제 급하게 현금 확보를 위해서 매도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거를 지금 공시한 거예요. 최근에 매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의외로 기대하고 있는 재료가 많이 있어요. 알테오젠에 관련된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SC제형 같은 얘기도 있고, 많은 또 추가적인 기술 수출과 관련된 내용도 곧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알테오젠이 안 떨어지는 거는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아직도 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꽉 들고 계세요. 지금은 시장이 좀 어려워서도 이 정도인데 시장 정상화되면 다시 뭐 고점 뚫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신규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부터 매매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보유자 영역입니다. 신규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고, 신규로는 제가 여기 한올바이오를 말씀드리고 있죠. 눌리면 차라리 이쪽으로,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탑라인 라인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힘들고 있다면 이런 기간이 끝나고 이런 환경이 곧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이 그렇게 크게 뭐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장은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인정하고 가자고요.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냥 프로그램을 때려버리면 빠지고, 그냥 주로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시장에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으로 밀면 빠졌다가 프로그램을 사면 올랐다가 계속 이러고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특히 프로그램 매매 동향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체 시장이 무너지면 개별 종목이 아무리 뭐가 움직여도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지수가 하루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본 시장, 나스닥, 코스닥, 선물 시장, 거래소 이렇게 보면 나스닥이나 뭐 일본 주식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만 이렇게 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 해결되겠죠. 뭐 우리나라만 뭐 계속 빠지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런 것들 결국에는 다 해소되면서 월이 바뀌는 11월 달에는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미국 증시도 대선이 끝나면 크게 뭐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이오가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가격이, 채권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게 이제 그 트럼프 당선에 대한 이런 게 반영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채권 발행하면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미리 선봐야 되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주가가 이게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바이오 섹터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10년물이 올라가서 바이오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10년물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제약바이오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11월 5일에 대선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미리 선반영됐기 때문에 분명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러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제약바이오를 좀 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1월 5일 이전에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0년물 떨어지는 순간부터 탄력을 받을 겁니다. 요거를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 8283-5540으로 텔레그램 소통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관리자가 안내 문구가 갈 거예요. 그렇죠? 멤버십으로만 운영하고요. 절대 무료방이 없습니다. 무료방이 없고요. 카카오를 하지 않아요. 카카오톡 같은 거 절대 없습니다. 무료방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칭을 하는 사기 세력들이니까 절대 당하시는 일 없도록 꼭 바라고요. 그리고 1년 단위로는 받고 있지 않고 일부러 금액도 오픈합니다. 한 달에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으로 할인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으로만 평생 운영하겠다라는 모토로 진행하고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소통방에 오시면 더 이상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전망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 좀 때를 좀 기다렸다가 좀 갖고 있으면 돈 될 만한 종목들 위주로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거 100% 수익 내고 HLB도 뭐 300% 계속 수익 내잖아요. 그죠? 뭐 한올도 지금 들고 있어요. 한올도 뭐 좀 흔들렸다고 해도 지금도 뭐 거의 30% 언저리 수익을 내고 있고, 뭐 지금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타로 가시면은 힘들고요. 좀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6월까지 계속 좋은 임상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임상 전과 임상 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바로 한올 바이오 파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밖에도 좀 여러 종목들 계속 모니터링해서 시장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 이후에 어떤 변화가 발생될 때, 이럴 때 또 적극적으로 또 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소통방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뭐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 참 2차전지를 전 국민이 갖고 있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사실. 저는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좀 다른 쪽으로 변해야 된다, 좀 물 들어오는 데 쪽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야지 자꾸 역행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쉽게 바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알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연령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55세, 65세가 제일 많으시고, 45세에서 55세가 3분의 1, 그리고 65세 이분들이 3분의 1을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쉽게 이거를 본인의 주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가 용목을 각오로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아무래도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용목을 각오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쪽하고 연관이 없거든요. 객관적으로 2차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2차전지 때문에 인기를 얻고 2차전지 때문에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라고 말을 해야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절대 홍길동이 되면 안 됩니다.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고 하고, 그거에 맞게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물주기를 따라가야죠.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물주기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돌리는 분들은, 지난번 시간에도 계속 제가 보여드렸지만 2차전지 손실 본 거 다 만회하고 플러스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계세요. 그죠? 그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주식은 현실이에요. 이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많은 좀 반발을 무릅쓰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시간이지만 곧 좋은 시절이 옵니다. 요거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꼭 보세요. 월이 바뀌면 시장이 바뀝니다. 두려워했던 부분이 해소가 되면 증시는 빠르게 바뀝니다. 결국에는 미국 대선을 전후로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아시겠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어떻게 변하는지도 꼭 체크하셔야 되고, 매일매일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특히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꼭 확인하시고 주식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